올 때까지 솜으로 저기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양말은 발이 차가우면은 몸 전체가 추워요. 그리고 또 그 보일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바닥이 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더 씌워줍니다. 양말을. 뺨이 무척 맞고 싶었나 봐요, 오늘. 정답은 바로 여벌의 상의와 호일로 머리와 목을 감싸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에는 취객은 물론 노약자와 등산객도 각별히 저체온증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광주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잠든 40대 한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 같은 달 부산에서는 40대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난방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744명으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으로 어떻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람의 체온은 36.5도로 외부의 기온이 낮아도 신진대사에 의해 열을 발생시켜 그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부가 장기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여름철 물속에 빠져 있을 경우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6% 떨어지고 저체온증이 심한 경우 2시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이끄는 각종 단백질과 효소의 기능이 정상 체온일 때 최적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0.5도만 내려가도 근육이 긴장되고 떨림이 시작되는데 체온이 35도 이하가 되면 의식이 저하돼 분별력이 흐려지고 말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33도가 되면 떨림은 감소하지만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걷기가 힘들어지고 호흡수가 최대로 되었다가 감소합니다. 체온이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인 부정맥이 발생하고 정신을 잃을 수 있어 생명이 더욱 위독해집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저체온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체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동으로 그 첫 번째는 술을 마시는 것.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혈관이 확장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피가 말초혈관으로 운반됩니다. 술을 마실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그 때문인데요. 이때 피부에 있는 열이 피부 표면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됨으로써 오히려 체온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체온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행동은 땀을 흘리는 심한 운동. 많은 사람들이 과한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한 운동 뒤에 흘리는 땀이 피부 밖으로 나오면 다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데 이때 열을 빼앗아가는 것. 땀을 흘렸을 때는 땀을 흘리지 않을 때보다 무려 240배나 빠른 속도로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사실. 따라서 저체온증이 일어났을 때는 겨드랑이와 목, 머리를 감싸는 것이 신체의 열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인데요. 먼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큰 혈관인 동맥과 정맥이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곳으로 피부의 조직이 얇아 신체 부위 중에서 열이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주면 체온을 덜 뺏길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목 역시 큰 혈관인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혈류량이 많은데 특히 머리의 무게는 체중의 10%에 불과하지만 머리 쪽의 체내 혈류와 산소는 약 30% 정도. 즉 머리와 목, 겨드랑이를 지나는 혈관은 피부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머리는 혈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와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 보온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와 목, 머리를 막는 방법이 체온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격이 비슷한 실험맨 A와 B의 체온을 측정해보니 A는 36.3도, B는 36.4도. 이제 두 사람은 영하 5도의 겨울 날씨에 건물 옥상에 서 있을 텐데요. 두 사람 모두 기본 외투를 입고 실험맨 B만 털목도리와 털모자를 쓰고 겨드랑이를 막은 상태로 20분 동안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